네,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당 대표 경선 분위기가 조금씩 달궈지고 있는데요. 당 대표 경선에 도전장을 내민 분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조혜진 의원인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왜 이런 결심을 했는지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네. 조혜진입니다. 출마 결심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당은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 보수 중도 또 개혁 진보 이쪽 세력을 하나로 대통합을 하고 또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또 그걸 주도해야 될 우리 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획기적으로 변신하고 혁신해야 되고 그 일에 제가 제일 적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준비가 됐다. 네. 그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저다. 그렇게 자평하시는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이 당에 제가 오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수 정당의 문제가 뭔지 저만큼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또 19대 때는 새누리당 혁신위원회에서 제가 정당 개혁 분과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예. 보수 정당 개혁 청사진을 그때 이미 다 마련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당 대표가 되면 이거 꼭 실행하겠다 네. 생각을 해왔고. 지금까지 제가 쭉 해온 정치 방식이 뭐 제가 나서가지고 저를 중심으로 뭘 하고 뭐 이거보다도 가운데에서 통합시키고 화해시키고 조정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제 정치 스타일로 해왔었고 그 누구보다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또 색깔이 노선이 다른 이런 여러 세력들이 하나로 모이려면은 저처럼 이렇게 개혁 보수 또는 합리적인 보수 노선을 걸어왔던 또는 중도 통합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이기가 좀 쉽다고 생각해서 이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임감 때문에 나왔습니다. 수도권 이미지를 가진 영남 출신. 예. 이걸 강조를 하셨는데 수도권 이미지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경남 밀양에서 살았어요. 네, 지역구도 지금 밀양이시죠. 지역구도 거기고 네. 지금도 집도 어머니 사시는 그 집에서 지역구 내려가면 어머니 밥 해주시고 빨래 해주시면 제가 그거 먹고 또 입고 네. 지역 관리하고 그런데 20살에 대학 들어와서부터는 40년 동안 제가 서울 시민입니다. 유학 생활을 시작하셨던 거군요. 예, 예. 그때부터 지금 40년간 서울 시민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서울 시민의 평범한 보통의 서울 시민의 한 사람이고 또 서울 민심, 수도권 민심 어떻게 보면 대변자죠. 그걸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고 저희 당에 필요한 게 이렇게 뭐 영남 출신이 좋으냐 수도권 출신이 좋으냐가 아니고 정답은 영남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수도권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 그게 전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의원님 그 예. 출신이 영남이든 충청이든 호남이든 예. 상당수의 의원은 서울에서 다 유학 생활을 시작했던 분들 아닌가요? 예, 뭐 그런 분도 있고 그다음에 직장 생활하면서 또 지역을 돌아다니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저 좀 우스갯소리가지만 저희 지역구의 여러분들이 네. 옛날부터 농담처럼 조혜진 의원은 서울에 출마하면 더 먹힐 텐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좀 혹시 그 얘기는 여기 출마하지 말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 지역구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서울의 지역구인 줄 아는 분도 또 꽤 계세요. 그런가요? 예. 예. 저희 얼마 전에 성일정 비대위원이 저희와 인터뷰에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예. 대선 주자는 충청 출신이 예. 당대표는 영남이 받는 게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크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 성일정 의원님은 당대표 조혜진 대선 후보 윤석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냥 성일정 의원은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는 당 대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남하고 수도권을 아우르면서 이제 당 개혁을 제대로 하고 네. 또 대통합과 후보 단일화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적임이라고 보고요. 대통령 후보는 이 보수 중도 개혁 진보를 아울러 가지고 정권 교체 민심을 자기를 중심으로 딱 결집시킬 수 있는 결집력을 가진 그리고 다음 5년의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아젠다, 비전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 분. 그게 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영남 편중을 어떻게든 깨야 된다라는 취지로 계속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당연하죠. 우리 당이 집권당이 된다고 한다는 거는 전국 정당이 된다는 의미고 국민 정당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특정 지역을 대변하거나 특정 계층을 대변하는 당이 아니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저희 현역 의원님들의 반 이상이 영남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은 부지불식간에 영남의 정치 민심, 영남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많이 편중해서 대변할 가능성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탈피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수도권 민심, 수도권 이익을 대변해야 되고,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볼 때 정치적으로 좀 그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지역 또는 다른 연령, 다른 이 계층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노력, 그걸 계속 해야 된다. 그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씀이 아니라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의원들이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요. 예. 지금 이제 그 원내대표 경선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파전 구도이기 때문에 지금 예. 결과는 뭐 이제 그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지만 예. 지금 이제 그 도전장을 내민 네 분의 출신 지역을 그러니까 분산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느 분이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출신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당대표 경선에도 그것이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소는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이제 역대 이런 당내 선거 때마다 또 당내 인사 때마다 뭐 물론 대통령 인사도 그렇지만 예. 지역 안배를 좀씩 신경을 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제1차적인 기준이거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거죠. 고려해야 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기에 당대표가 해야 될 역할, 소명에 대해서 가장 적임자가 누구냐, 누가 그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느냐. 네. 우리 당원들이든 국민들이든 그걸 제일 우선적으로 보고 평가하고 선택을 할 걸로 보고 나머지 뭐 지역 안배라든지 무슨 뭐 다른 또 좀 보완적 요소 이런 거는 이제 부수적으로 고려하시겠죠. 당을 떠난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도 당 걱정을 한다고 원희룡 제주지사가 그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뭐 민심을 담을 인물과 세력이 필요한데 이게 안 보인다 뭐 이런 취지로 아마 지금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이런 어떤 그 밖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평가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우리 당이 지금 말씀드린 대통합이나 후보 단일화의 중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러려면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당하고 다른 중도 노선에 있는 분들, 진보에 있는 분들도 우리 당에 신뢰를 줘야 우리 당 중심으로 이렇게 주도권을 인정하고 모여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런 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변화보다도 자칫 잘못하면은 늘 보던 얼굴에 늘 뭐 듣던 이야기 늘 또 익히 알고 있는 메시지 그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죄송하오나 예. 죄송하오나 혹시 이런 그 이야기를 좀 의역을 확대를 하면 예. 지금 뭐 당권이든 원내대표든 도전장을 내민 인물도 갖고는 안 된다. 예. 죄송해요. 거기는 의원님도 포함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출사표를 던지셨으니까. 예. 혹시 이런 평가로는 안 받아들이십니까? 미흡하다고 하는 거는 누가 봐도 기대치가 높은 만큼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사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나 다시 돌아갈래 혹시 이런 뜻은 깔려 있는 거 아닐까요? 김정일 위원장이. 저는 뭐 비대위원장으로 다시 돌아오느냐 아니면 당대표 추대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변론을 하더라도 네. 그분의 역할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범보스 대통합하고 후보 단일화 할 때 이분이 반드시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이 당내 문제를 놓고 이 재보선 끝나자마자 서로 아웅다웅거리고 뭐 이렇게 서로 가시돋친 말을 주고받고 해서 국민들 실망시키는 일 이런 건 서로가 좀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같이 해야 될 뿐이고 힘을 모아야 될 서로 상대방들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지. 그러면 보통 이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가 이제 선대위원장 뭐 이런 시나리오 나오더니 그거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얘기고 그럼 그 전 단계 아마 등판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의원님 말씀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는 사실은 이번에 전당대회 통해서 지도부 다 구성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전당대 준비위원회도 그다음 바로 구성되고 하기 때문에 자리보다도 역할이 뭔가 있지 않겠는가. 오히려 무관의 역할. 예, 역할이 있지 않겠는가 싶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선대위를 이제 지도한다든가 하는 거는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는 충분히 고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등판 이야기가 계속 나오던데, 예, 뭐 일단 물론 그 이제 그 본인이 아직 뭐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뭐하지만, 예.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가장 유력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역전당했고 그게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로 또 당 대표 선거 나온다, 대선 후보 나온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이 있겠죠. 그렇지만 당 대표로 나오든 대선 후보로 나오든 아니면 나중에 선거를 이끌어가는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하든 간에 무슨 역할이든
내년 정권 교체는 반드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이 이 대중적 기반도 있고 정치 자산이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거를 이번 이 내년 대선과 정권 교체에 다 쏟아내야 그래 당과 또 국민을 위해서 일정한 그 기여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본인이 다음 꿈을 펼쳐가는데도 그게 도움이 될 거로 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황교안 전 대표의 어떤 그 이제 정계복귀 움직임도 조금씩 가시화되다 보니까 예. 여기다 나경원 재등판론까지 결합이 돼가지고 일각에서는 돌아한국당 아니냐 이러면 예. 이런 비판도 있던데요. 저는 지금 우리 당에 대해서는 우리 당하고 그동안에 이게 그 거리를 두어왔던 중도 계층 또 심지어 뭐 진보층 일부도 우리 당과 같이 어떻게든 연대해가지고 내년 정권 교체하자는 마당에 우리 당에 인연이 있었던 분들은 무조건 힘을 모아야죠. 저는 총력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황교안 대표께서도 정치 재개 움직임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예. 저는 그 무슨 사심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년 선거가 그만큼 중요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대선 도전하려고 몸푸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있다면 할 수도 있는 거죠. 할수 참여할 있다? 수 있죠. 음. 예,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본인이 가진 에너지나 열정은 이번 선거에 다 쏟아부어야 된다. 나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또 우리 당과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라면은 자기 있는 위치에서 자기 역할 찾아가지고 다 역할을 해야 된다. 말 나온 김에 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도 서울시장 도전하면서 대선은 아니더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 예, 최근에 얘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고 예, 어제 한국일보 인터뷰를 보니까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를 또 언급을 했더라고요. 예. 안철수 대표가 이 대선 경선에 도전을 할 거라고 전망하시는지 그다음에 네. 이거는 결국은 또 말을 바꾸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건 이제 본인이 고민해서 결단할 문제고 또 민심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건데 그것과 별개로 제 개인의 의견만 말한다면 대선 출마에 대해서 좀 열어놓고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그게 좀 전에 말씀 이런 이제 총력 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힘과 열정,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데 저는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고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만약에 이제 그 당 대표가 된다면 그런 플랫폼의 역장 역할을 하겠다 이런 그걸 뜻이신 하기 거죠?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으로 다 열어버리겠다. 예. 뭐 누구 가르고 안 가리고. 예. 그럼 홍준표 의원의 복당도 그냥 바로 추진하실 겁니까 대표되면?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은 뭐 국민의당 또 안철수 대표 심지어 밖에 있는 윤석열 총장하고도 같이 하려고 하는 마당에 네. 우리 당의 당 대표 대선 후보까지 지낸 분을 밖에 혼자 떨고 놓고서 한다면 그 대통합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예. 자 말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